무슨 일이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예. 내가 올해 이제 21년 차야. 20주년이야 올해가. 오래됐네. 그렇지. 김지혜 씨가 좀 뭐랄까 나를 좀 들들 볶는다던가. 제가 봐도 그래요. 부축인다 부축이요. 저번 뭐 나 없다고 말 함부로 하는. 그래. 아, 그 느낌 오잖아. 느낌 오잖아요. 예. 그럴 때 결정적으로 좀 무시해. 자기가 뭐 좀 뭐 번다 뭐 이러면서. 그래서 내가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한 거야. 부부는 평등한 거 아니야? 저도 그렇게 좀 믿고 싶은데 그렇지. 저도 그렇게 평등하지 못해서 집에서는 네. 아 그래? 무서워요.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혹시라도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. 이혼이라는 게 이제 쉬워 보이지만 쉽지가 않아요. 우리나라 이혼 방법은 딱 두 가지거든요. 뭐예요? 두 가지야? 재판으로 이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협의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치. 쉽게 말하면 이혼할래? 할게. 첫 번째. 두 번째. 재산은 어떻게 나눌래? 이렇게 나누자. 오케이. 아이는 누가 키워? 오케이. 아이 키우고 난 다음에 안 키운 사람은 양육비 얼마 줘? 그리고 면접 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해? 요 5가지 정도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. 그게 맞아떨어지면 협의 이혼이 됩니다. 생각보다 복잡해요. 야, 저 5가지가 다 협의가 돼야 이혼이 가능한 거야. 어렵지 어렵지. 진짜 그래도. 어렵다 이혼하기. 재판으로 갔다면 그 사유가 있어야 돼요. 근데 보통 성격 차이 아니야? 그치, 다 성격 차이라고 해. 그게 연예인들도 이혼할 때 보면 대부분 성격 차이인데. 그치. 실제로 성격 차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는 없어요.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사람. 이혼 사유가 되지가 않습니다. 성격 이 둘이 안 맞다고 하면 법원에서 그럼 기사가 그렇게 나와서 다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사람들은 다. 부정행위가 많죠. 그거는 그렇게 표현하기 뭐하니까. 저는 성차입니다. 나도 성차입니다. 여기 다 성차이가 다야. 자, 이혼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협의 이혼을 하려 그러면 이게 협의 이혼 의사 신청서라고 있습니다. 서류도 많아.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. 요거 이후에 석 달이거든요. 요거 내고 석 달. 3개월 뒤에. 특히 재산 같은 게 가장 어렵거든요. 그리고 잘못했으면 유죄를 또 줘야 됩니다. 저런 합의서도 있구나. 은근히 길어요. 요거 말고 이제 아이가 있으면 요걸 적어요. 양육하고 친권자 어떻게 결정하냐 체크를 하면 돼요, 사실은. 양육 관련. 야 이때 고민될 것 같아. 그게 맞아떨어지면 협의 이혼이 됩니다. 오. 이거는 이제 우리도 애가 있으니까 와닿는다. 그리고 뭐가. 협의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 기간이 석 달입니다. 원래 이혼할 땐 숙려 기간이 1개월이에요. 아,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생각할 시간 좀 길게 주시는 그렇죠. 그런 것 같아, 그런 것 같아. 애들이 성년이면 상관없어. 그래서 우리가 수능 이혼. 수능 이후. 수능 마치고 이혼하는 거예요. 수능 때까지만 참는 거예요. 우리 고3인데. 네. 수능 다 마치고 학교 보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근데 그렇게 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? 양육비 필요 없죠. 궁극적으로 필요 없죠. 만약에 우리는 하면은 양육비를 19년을 줘야 되는 거야. 여기는 그렇지, 우리 19년 동안 어우 절대 하면 안 되겠다. 열심히 잘 살자. 예. 뭐야? 아, 안녕하세요. 변호사님이 다르네? 네, 어서 오세요. 김재입니다. 네, 양세형 변호사입니다. 네. 아 엄청 유명하시잖아. 관계를 어머머. 네, 직계 존속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잖아요. 그죠. 거기에 대해서 부인은 이걸 설명하고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, 부인은. 대단하신 분이에요. 나도 이혼하면 저분한테 할 거야. 네. 이런 상담은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네. 이게 변호사 사무실에 문을 두드린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뭐 여기까지 맞아. 오게 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, 계기? 신혼 때부터 이 결혼은 아니다. 이 결혼은 아니다. 진짜. 네, 정말로요. 왜냐면 제가 시어머니를 8년 모시고 살았거든요. 신혼 첫날부터. 아유, 지혜. 8년. 지혜 착하다. 죄송합니다, 목이 좀 잠겼네요. 네, 뭐 벌써 목이 메이시나요? 시어머니랑 8년을 살았다니까. 네. 아니 8년이 말이 8년이지 네. 엄청난 거죠. 맞아요. 신혼 때 그 시어머니하고 살면서는 잘 살았어요? 다른 고민은 없었어요? 아니죠. 잘 못 살았죠. 그래서 원래 그때 위기가 되게 많았어요. 아, 그래서 부모님 다 빼고 우리 둘만 만나서 신혼 살림을 시작해도 너는 왜 치약을 이렇게 짜니? 너는 왜 숟가락을 이렇게 놓니? 하면서도 둘이 안 맞잖아요. 그럼 신혼 6개월 때 제일 부부싸움 많이 하죠. 그런데 그거를 2대1로 하는 거예요. 세상에 고생 많이 했다. 네, 25살에. 이 둘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나는 그 둘 사이에 약간 왕따 느낌? 아.
그러니까 너무 이게 외롭고 서럽고 그리고 박준영 씨가 나는 남편 보고 왔는데 박준영 씨 내 편이 아니라 엄마 편이고. 엄마 편. 아니 근데 고부가등의 1등 공신이 사실은 남편이라잖아요. 이게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진짜 잘해야 돼. 맞아. 그렇지 남편 중요하지. 제일 힘들었던 게 싸우면 내 집에서 나가. 내 집에서 나가. 박준영 씨 늘 하는 얘기 그거. 아니 그 얘기를 박준영 씨가 했단 말이에요? 어머나. 그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 형. 내 아이고. 집에서 나가라. 미쳤구나. 야, 준영아, 너 진짜 사람 못 쓰겠구나. 나도 그런 얘기는 안 해. 심지어. 당신 집이 아니니까 그런 말 못. 앞뒤가. 제가 옛날에 한참 20대 활동할 때 저를 보면 애가 막 7렐레, 8렐레 해맑거든요. 근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점점 얼굴에 그늘이 지는데 그거를 모르다가 문득문득 TV 방송을 내 걸 모니터하면 그게 나와요. 너무 그늘진 내 얼굴이.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. 아이들을 위해서 이건 아니다.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. 그때. 나는 나가겠다. 아이들과 나가겠다. 당신이 정해라.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그때 이제 박주영 씨가 했던 최악의 말이 그거죠. 엄마가 허락하면. 엄마가 허락하면. 정말 그 대한민국 남자가 해서는데 3대 이야기 중에 하나네. 와 마마보이. 진짜 입에서 지금 라마처럼 침 뱉고 싶은데 뱉어도 돼요 진짜. 하지마. 뱉어 뱉어. 하지마 이제. 여러분 이게 대박.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데 이게 말투가 야 엄마가 허락하면 이렇게 했겠어요. 엄마가 허락하면 엄마가 허락하면 아니 엄마한테도 얘기를 해야겠지. 그럼 어떻게 그러면 안 간다 그래? 그 너무 이상하잖아. 당연히 내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잖아. 근데 어머니한테. 그 부분을 엄마가 허락하면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자체가 지금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글쎄 이혼 뭐라고 얘기했어? 그래서 그럼 오라고 나한테 말해봐요. 뭐라고 얘기했냐고. 왜 그거 왜 자꾸 빠져나가고 왜 계속 말을 돌려요. 박준영 씨 돌리지 말고. 팩트만 얘기하세요. 솔직히 얘기해서 난 잘 기억이 안 나. 이기셨을 때 김채 씨. 이게 맞잖아. 이거. 아유 진짜 이렇게 한쪽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. 네 얘기도 지금 듣고 있잖아. 네가 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. 얼마나 더 들어줘 네 얘기를. 제일 많이 하고 있어. 나는 나가겠다. 아이들과 나가겠다. 그래서 월세로 나왔어요, 그냥. 무작정? 그래서 그때 미친 듯이 돈을 모아서 그 반포 90평을 산 거예요. 그 반포 90평을 산 거예요. 아 진짜요? 대박이다 야. 이건 자수성가 뭐. 몸을 얼마나 갈아서 일하셨을까 진짜. 와 진짜 아파트만큼은 지혜 선배님 공을 인정해야 돼요. 진짜. 그러니까. 원래 갖고 있던 그 아파트를 팔게 된 거예요. 그 돈은 신혼집을. 그럼 어디로 갔어요? 그랬더니 박준영 씨가 이제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어머니를 집을 구해드리고 이제 저를 반을 이제 갖고 온 그걸로 이제는 대출금을 다 상환을 한 거죠. 그 여전히 그럼 박준영 씨 명의예요? 그렇죠, 그렇죠. 아 그럼 이것도 재산분할 들어와야 되겠네. 그럼 이것도 재산분할 들어와야 되겠네. 그렇죠. 그러네요. 네네네. 근데 얘 얼마에 팔았어요? 저희요 20억. 딱 액수도 얘기하네. 그럼 어머니한테 10억 주고 10억 갖고. 아니 나 근데 궁금한 게 최종적인 지금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보는 거예요? 아니면은 처음 구매했을 때로 보는 거예요? 그게 이제 재산분할에서 되게 쟁점이 돼요. 응.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하면은 몇 % 정도 준영 씨가 부담한 거예요? 그러면 그러니까 현 대출까지 시세로 봤을 때는 10%죠. 10%. 미미하구나. 그럼 금액으로 하면 산 가격에서 보면 꽤 되는 것 같은데. 40% 되는 40%? 목소리가 좀 작아지. 아니 그게 아니라 그만큼 집값이 올랐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재산분할 비율을 현재 기준으로 하면 10%야. 그런데 금액 기준으로 하면 40%예요. 그러면 재산분할은 이 사이에서 움직이겠죠. 아 그런 거예요. 그럼 박준영 씨한테 월 얼마씩 이렇게 바꿔나간 거 없었어요? 없었어요. 제가 이제 아이들 학원비, 유치원비, 그다음에 집, 뭐 대출, 이자, 관리비 다 본인이 부담했어요. 네. 그러면 집값이 이게 오르는 동안
관리비며 유지비며 모든 걸 지혜가 다 냈잖아. 그럼 맞습니다. 오른 집값은 전부 지혜가 갖는 거지. 그치? 근데 그게 법적인 건 또 다르더라고요. 그래? 달라. 법이 잘못됐어. 법을 고치든지 해야지 뭐 저렇게 되는 거야?